무엇을 모르는지가 분명해지면 갑자기 이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애들이 보통 여기서 공부를 멈추죠. 왜? 보면 다 아니까. 그러니까 레코니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짚어줘야 돼요. 리콜 상태가 있다는 거. 핵심 키워드를 지우고 딱 줘보는 거죠. 써봐 그러면 못 쓰거든요. 이것도 애들이 더 진행을 시켜요. 자, 그래서 이 단계, 그죠?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단계로 빨리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대부분의 제가 볼 때는 한 70, 80% 애들이 이 단계에 걸려있어요. 이 단계를 못 지나가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이 단계를 지나가는 친구들은 애를 무지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빨리 지나갈 수 있게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면서 반복해서 읽어봐. 실제로 시켜보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시켜보면. 근데 이제 초등학생 같은, 제 경험인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뭐 4학년, 5학년, 이제 뭐, 요새는 시험을 안 보지만, 이제 시험 본다 그럴 때, 한번 볼까?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 안 하다가, 그러면 들어가요. 수학 30페이지를 5분 만에 보고 나와요. 그것도 화내시면 안 돼요. 잘 봤어. 그래서 또 한 번 더 보게요. 한 번 더 보게요. 그렇게 해서 무언가 반복해서 봤더니, 성적이 잘 나오네라는 걸 경험하게 해주셔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 2년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천천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도 공부가 되네? 이거를 이제 인식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완벽한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아이가 영어 단어 50개를 오늘 다 외웠어요. 대단하죠? 자, 퍼포먼스는 좋죠. 다 외웠으니까. 근데 이게 러닝이 된 걸까요? 학습이 된 걸까요? 일주일 뒤에 생각이 날까요? 이 단어가? 그죠? 그러니까 퍼포먼스와 러닝을 대부분을 못 하세요. 그죠? 학원들에서도 이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오늘 단어 100점 받았으면 그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러닝이에요, 러닝. 그죠? 남아있어야죠. 애를 많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남아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가지 러닝과 퍼포먼스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어떻게 해서 이걸 더 잘하게 할 건가. 자, 아까 보셨죠? 그죠? 반복을 해주면 점점 올라간다.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거죠. 자, 보세요. 아이가 첫 번째 100% 이해했어요. 근데 6일 지나면 20%. 또 두 번째 100% 이해했어요. 또 6일 지나면 한 4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퍼포먼스 측면에서 보면 다 100점이에요.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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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근데 남아있는데 이렇게밖에 안 남아있는데. 즉, 퍼포먼스는 다 100점인데 러닝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퍼포먼스와 러닝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100점 받았지만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 아이가 계속 알까?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100점이네. 한 달 뒤에 몰라. 혼내고.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퍼포먼스와 러닝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돼요. 퍼포먼스는 좋은데 러닝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신경 안 쓰거든요. 아이도 신경 안 쓰고, 부모님도 신경 안 쓰고, 학원들에서는 신경 쓰기가 어렵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 전에 외운 단어는 몰라요. 단어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원들을 다니는 애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통 수학 학원에서 3개월에 한 학기씩 18개월에 중학교 과정 끝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안다니까요, 내가. 그때는 알고 문제 잘 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못 풀어요. 과학도 마찬가지죠. 8개월에 중학교 과정 완성. 그때는 안다니까요. 퍼포먼스는 나와요. 근데 러닝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챙겨줘야 돼요. 부모님이 챙기든 아이는 못 챙길 테고 뭐 학원에서 챙기든 어쨌든 챙겨줘야 돼요. 누군가. 아니면 아이를 훈련을 시켜서 챙기게 만들든 드물게 챙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보통 전교 1등 이렇게 되죠. 자, 그 로버트 비업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학습 심리 전문가예요. 세계적인 전문가인데
기분이 공부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해요. Desirable difficulties. 즉 공부는 적당히 어렵게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어렵게 공부한 것은 어렵게 잊혀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러닝은 조금 천천히. 그죠? 우리는 근데 반대죠. 가급적이면 쉽게 이해시키고 쉽게 공부하게 하고 러닝을 빨리 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죠. 뭔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들이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거죠. 반대로 가셔야 돼요. 좀 어렵게 공부시키고 조금 천천히 가고. 이게 공부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급적이면 아이가 편하게 쉽고 공부시켜 주려고 하죠. 그러면 러닝이 안 돼요. 자, 블락킹과 인터리빙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학습할 때의 방법이에요. 블락킹이 뭐냐면요, 이렇게. 그래서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그 유형, 어떤 유형을 이해를 하고 그 유형에 있는 문제를 쭉 푸는 거죠. 보통 이게 수학 문제가 이렇게 되겠죠. 어떤 유형 설명하고 밑에 문제 유형 쭉 하고. 근데 인터리빙은 뭐냐면요, 한 문제마다 자꾸 유형을 다음 유형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돼요? 이 유형 한 문제, 이 유형 한 문제, 이 유형 한 문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학생들이 느끼는 성취감. 자, 보세요. 네. 자, 블락킹으로 공부한 아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공부할 만해요. 재밌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인터리빙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시험 결과예요. 블락킹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20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잘하는 것 같은데 점수는 낮아요. 근데 어려워요 한 친구들은 점수가 높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글자를 감각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작동하는 게 감각 기억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에 주의를 보내고 계시죠. 그죠? 그게 지금 감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감각 기억이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각 기억은 0.5초에서 2초 정도 작동해요. 그 다음에 지금 제 얘기를 계속 따라오고 계시죠. 그게 단기 기억이에요. 이건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자, 제가 30초 전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생각 안 나시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단기 기억을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게 어떤 스토리인지가 생각이 나시죠? 대충 이런 내용이다. 그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각을 하고 글자를 보고 우리가 어텐션, 주의를 두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이 단기 기억이에요. 15초, 30초 정도만 계속 유지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입력이 되어서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을 보면 이 장기 기억을 인출하는 거죠. 우리가 쭉 입력했던 거를 인출하는 시험을 통해서 인출하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또는 무언가를 익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점수 차이가 왜 났을까요? 분명히 블락킹으로 공부를 하면 훨씬 공부에 대한 만족도도 좋고 공부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얘는 20점, 얘는 80점.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인출. 즉 장기 기억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행위를 얘는 5번만 했고, 왜냐면 일단 같은 유형이니 한 번만 끄집어내면 그 다음 문제는 쉽게 풀리거든요. 같은 거니까. 장기 기억에서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거 한 번만 끄집어내면. 근데 인터리빙은 할 때마다 끄집어내야 돼요. 이게 계속 바뀌니까. 즉 끄집어낸 인출의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학습 효과가, 즉 러닝이 결정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블락킹으로 공부를 시키면 러닝 효율이 낮아요. 인터리빙을 시키면 애들이 어렵다 그래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인터리빙으로만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이제 어렵다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쵸, 섞어야 돼요. 어떤 아이는
블락킹으로만 해야 되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인터리빙으로 가도 괜찮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처음에는 블락킹으로 좀 가다가 적당히 되면 이제 인터리빙으로 옮겨주는 거죠. 이렇게 모든 거를 진행을 시키면 이제 모든 과목이 접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출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적당하게 블락킹 인터리빙을 조절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거죠. 잦은 인출을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그죠? 애들이 작성을 했는데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느낌이죠. 그죠? 그 느낌을 아이가 결정했을까 아니면 느껴지는 걸까요? 그죠? 우리가 생각 훈련에서처럼 느낌 훈련도 할 수 있어요. 그 느낌을 계속 적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인지, 이 느낌을 내가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느껴지는 건지. 느낌 훈련을 계속하면 아이들이 이 인터리빙을 할 때 느껴지는 그 불편한 느낌에 별로 신경을 안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느낌 다루기 방법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제 아이를 좀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언스라고 하는 잡지, 학술지를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제일 권위 있는 두 가지 학술지가 사이언스와 네이처죠. 지금도 사이언스와 네이처지에 논문 2편 정도 내면요 서울대학교 교수할 수 있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내에는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논문을 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러 나오더라고요. 뭐 1년에 조선일보에 나요. 탑에 무슨 대학 무슨 교수 사이언스에 이렇게 나요. 그게 그만큼 권위가 있는 학술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류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이 두 학술지가 사이언스와 네이처라고 하는 학술지가. 근데 여기에 실린 논문이 뭐냐면은 학습에서 인출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논문이에요. 자, 이 논문을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요.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자, 일단 이 논문에 있는 걸 잠깐 볼게요. S는 스타디를 얘기하고요. T는 테스트, 스몰n은 반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반복하지 않고. 그럼 이제 S만 있는 거는 그냥 전체를 공부하는 거죠. T만 있는 거는 전체를 시험 보는 거죠. 근데 S는 뭐냐면은 틀린 부분만 공부하는 거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T에는 틀린 문제만 다시 시험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했더니 자 보세요. ST는 전체를 공부하고 전체를 시험 보고, SNT는 틀린 것만 공부하고 전체를 시험 보고, ST에는 전체를 공부하고 틀린 것만 시험 보고, SNT에는 틀린 것만 공부하고 틀린 것만 시험 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4번의 시험을 봤더니 놀랍게도 퍼포먼스에는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어떻게 공부하든지 간에. 즉 본 횟수에 비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다. 당연하죠. 우리 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험 봤을 때는 한 30점 정도에 다 몰려있죠. 두 번째 시험 봤을 때는 한 70점에서 8점 사이. 세 번째 시험 봤을 때는 한 90에서 95점. 네 번째는 거의 다 100점이 나왔다는 거죠. 자, 퍼포먼스는 좋죠. 네 번 시험 만에 다 100점 받았으니까. 근데 일주일 뒤에 시험을 봤어요. 오늘 지금 공부한 내용을. 자, 그랬더니 ST와 SNT만 80점이 나오고요. STN과 SNTN은 20점, 30점, 40점이 나온 거죠. 그죠? 똑같이 4번 공부했는데 일주일 뒤에 남아있는 즉 러닝된 양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두 가지로 공부를 하면 훨씬 러닝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공부를 하고도. 그죠? 그래서 전체를 공부하고 전체를 시험 보게 할 거냐, 아니면은 틀린 것만 공부하고 전체를 시험 보게 할 거냐. 자,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뭐가 느껴지세요? 아니, 도저히 편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출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입력 방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인출을 했느냐, 그죠? 여기 앞에서 보시면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뭐예요? 얘 두 개는 틀린 것만 시험 봤죠. 이 두 개는 전체를 시험 봤죠. 그죠? 그래서 인출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교과서를 보고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효과적일까요? 일단 문제를 풀어보고 교과서를 보는 게 효율적일까요? 문제를 풀어보고 교과서. 그렇죠. 문제를 풀어보면 딱딱딱 꽂힙니다.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되게 특이한 걸 많이 하잖아요. 영초 공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 그 책에서 보면 우리의 상식을 다 뒤집어요. 이 저자가 엄청나게 공부를 통해서 성취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걸 할 때 첫 번째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출 문제부터 풀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그죠? 그렇게 해보시면, 그죠?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운전면허 시험인데 공부는 하나도 안 했어. 그럼 뭐 하시죠? 문제. 이론서 보시나요? 문제다 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학습할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입력보다는 인출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입력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썼어요. 인출하는 데 관심을 많이 썼어요. 입력이죠. 그죠? 근데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인출하는 게 새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입력할 거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완벽한 공부법은 이거예요. 적당히 어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빙, 인출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입력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전체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틀린 것만, 모르는 것만 딱딱딱딱 체크해 나가는 거죠. 대신에 시험은 전체를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답 노트의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오답 노트는 뭐죠? 틀린 것만 계속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출을 확 줄여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초단기 공부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학습에서 볼 때는 오답 노트가 좀 의미가 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공부에 이게 적용돼 있나요? 첫 번째, 적당히 어렵게 하라고 하시나요? 가급적이면 쉽게, 그리고 편하게. 우리가 다 해주죠. 아이들 몸과 마음이 편할 수 있게. 그거는 퍼포먼스는 좋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러닝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적당히 어렵게 하는 방법의 핵심이 뭘까요? 그렇죠. 스스로 하는 거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수학 프랜차이즈 하는 대표하고 얘기를 했더니 3등급은 학원에서 문제 풀라고 하는 대로 문제 풀고 오답 노트를 만드는 데까지, 2등급은 그 오답 노트를 공부하는 데까지, 1등급은 스스로 공부한다. 그러니까 적당히 어려운 환경을 해서 공부하는 아이가 결국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의 핵심은요,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그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자, 보세요. 지금 과학기술의 발달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너무 많죠. 근데 대한민국의 영어 실력이 늘었나요? 안 늘었죠. 도구가 문제가 아닌 거죠. 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디 있죠? 인강에 있죠. 그죠? 인강에 있는 뭐 그런 분들은 1년에 연봉만 몇십억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아이들이? 그죠? 좋은 선생님, 좋은 책이 문제가 아니죠. 그죠? 영어도 그렇고 아이들 공부를 더 그렇고. 자,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자기 생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생각 훈련을 통해서. 그다음 주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 주의가 책을 떠날 때 저절로 감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뒤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뭐 학습 이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은 공부를 하신 분들을 보면 이런 거 전혀 몰라도 그냥 자기가 막 시행착오를 거쳐서 가죠. 그죠? 자, 그래서 아이들 공부에 이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죠? 자, 가급적이면 쉽게 입력하는 데 집중하면서, 그죠? 뭐 이거는 그럴 수 있고요. 틀린 것만 다시 보죠. 즉, 똑같은 시간을 들이고도 전혀 다른 결과를 얻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안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영어 단어를 왜 공부할 때 그냥 처음부터 시험을 보는 거죠. 시험 위주로. 그럼 어떨까요? 아이들은 좀 어렵겠지만 학습이 빨리 되겠죠. 러닝이. 그죠? 자,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그냥 계속 시험 보면서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떨까요? 굉장히 빨리 배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문종합 영어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영어 시험을 보면 어려웠어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렇죠. 퍼포먼스는 좋았죠. 다 이해되니까. 다 이해되고. 그렇지. 근데 시험 때 딱 보면 뭐는지 잘 모르겠고 이거 왜 이러지? 대학 갔더니 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다 영어 책이에요. 한 시간을 가고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나만 그런가 싶어 봤더니 다 그래요. 근데 그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수학을 공부할 때, 그죠? 이렇게 하죠. 친절하게 풀어주죠. 아, 그렇구나. 이해하죠. 퍼포먼스는 됐죠. 러닝이 됐나요? 일주일 뒤에 풀어보면 안 풀려요. 왜? 어렵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에서 수학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말해 1타 강사들 유튜브 한번 보세요. 선생님 하지 마라 그래요. 아무 의미 없다고. 하려면 심화 학습까지 하면서 나가라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늘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는 내일 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되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죠. 그 관점에서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교과서 공부해. 다 봤어? 시험 문제 풀어봐. 아니라니까요. 그냥 문제가 답 달고요. 읽어보는 거죠. 문제 답 달고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뭘 알고 뭘 모르고 뭘 공부해야 되고 이게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교과서를 보는 거죠. 그러면 탁탁탁탁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시간은 훨씬 단축되고 효과는 훨씬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문법을 가르칠 때 그 교사용 문법 책이 있어요. 학교에서 출판사에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배포해 주는 책들이 그게 이제 중고 시장에 나와요. 그걸 구입을 해서 줘요. 자, 이해 안 되는 거 체크해. 그래서 다 체크해. 그 다음에 설명서 보고 이해 안 되는 거 확인해. 그죠? 그 다음에 문제지를 똑같은 문제지를 줘요. 풀어봐. 엄청 빨라요. 애들이 이해하는 속도가, 그러니까 자기 걸로 만들어 나가는 속도가.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성문종합 영어만 추구라고 봤죠. 계속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문제에서 직접 부닥치면서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자, 그래서 동일 시간 수업 대비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으시려면 이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죠? 적당히 어렵게 해야 되고, 입력이 아니라 인출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해서 시험을 계속 봐야 돼요.
이거를 계속 연기해 주시고 가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요. 이제 이 세 번의 특강이 있었고요. 두 번은 이제 자사고, 뭐 특목고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이게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다 적용이 돼요. 그죠? 그래서 독서, 그다음에 개별 프로젝트, 그죠? 지금 또 난리가 났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를 확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명 대학들의 정시를 뭐 40%까지 끌어올린다 어쩐다 막 난리가 났는데, 뭐 어쨌든 수시가 50%는 계속 넘을 거예요. 대세인 거죠. 그럼 수시에서의 핵심이 뭐냐면은 일단 독서, 그 다음에 개별 프로젝트, 그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중학교 때라도 개별 프로젝트 경험해보면 좋죠. 선생님하고 저는 아이들한테 개별 프로젝트 받아오라 그러거든요. 그럼 애들 이제 받아와요. 근데 진행을 안 시키죠. 그러니까 주제만 받고 가만히 있는 거죠. 어쨌든 독려를 해서, 왜냐면은 학생생활 기록부는 3월 중순까지 기록을 하거든요. 3월 2월 끝나고 그때 그게 기술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프로젝트를 하면 그게 다 가산점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독서 같은 경우도, 그죠? 한글 책 15권 읽으면 1점, 20권 이상 읽으면 2점이고, 영어 원서 한 권 읽으면 1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독서와 개별 프로젝트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자사고 등록고도 마찬가지고.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개별 프로젝트는 중학교 때는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냥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는 약간 이제 질도 좀 따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게 핵심인 거지. 특히나 이제 2025년 지금 초4부터는 고등학교 등급이 3개로 나눠졌잖아요. A, B, C가 끝이거든요. A가 32%인가 그래요. 지금으로 보면 4등급 일부가 딸리는 그 정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뭘 보려고 그럴까요? 학생생활 기록, 자기소개서, 면접. 그럼 학생생활 기록부에 뭔가 가산점을 줄 만한 게, 그러니까 그걸 교수가 임의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가이드라인 주잖아요. 그 가이드라인들을 탁탁탁탁 챙기면 점수가 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다음 논술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죠. 면접을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죠. 그래서 예전처럼 학교 공부 잘해서 뭔가를, 성적만, 지난 두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죠. 원래 A를 받았는데 천안북일고가 불안한 그런 상태였잖아요. 이제 시대가 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안내 드릴 때, 요거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때문에 시간 제약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진짜 풀어보는 거죠. 진짜 세 번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진짜 자세하게 풀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진짜 좋게 하고, 그다음에 이때는 약간의 실습도 같이 할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이 알아야 아이한테 전달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이제 감각 상태로 들어간다는 게 뭔가, 그죠? 책을 읽을 때 어떤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집중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훈련을 하게 되면 그냥 순간적으로 탁 집중하고 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 상태에서 책을 쭉 읽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11월 28일부터 20일, 12일까지 세 번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22일 날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세대교회에서 2시간 특강을 했었거든요. 애들한테는 사실 이런 이론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론 얘기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왜냐면 삶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지난번에 한 명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이제 여러 명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 대상으로 한 5시간 동안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훈련하는 거죠. 실제로 책을 가지고 훈련하는 거고, 이제 윗대는 이제 그 암기 과목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나와 질문해 주시고요. 이제 하시면 되십니다. 네. 아, 예.